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무역 갈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주 급락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 대비 0.5% 떨어진 24,174.82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5% 하락한 2,713.22로 장을 끝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6%나 하락하면서 7,502.6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날 독립기념일 휴일을 앞두고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리비아의 원유 수출 불이행 선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방침이 맞서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3% 상승한 74달러 14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배럴당 75달러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공장재 수주 실적이 국방부문 수주 증가 등으로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5월 공장재 수주 실적이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전월 대비 변화 없음이었으며 전월에는 0.4% 하락한 바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운송 부문을 제외한 5월 공장재 수주는 전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의 기업 환경을 보여주는 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 뉴욕에 따르면 지난 6월 뉴욕시의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전월 56.4에서 55.0으로 내렸습니다. 지난 4월에는 64.3을 기록했으며 지난 1월에는 72.5로 2006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팽입장을 보였던 국내 증시 어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는 했는데요. 장중에 출렁거림이 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 많이 졸이셨을 텐데요.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오늘 미국 증시가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기술주 금융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었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펼쳐질 텐데 증시를 이끌 주요 이슈 분석 지금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생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에는요. 미중 간 무역 분쟁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경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잇단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시장의 영향 어떨지 짚어볼 거고요.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신흥국 시장에서 달러화가 또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정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자,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대한 증손이 4번째 심의가 있습니다. 결과 어떨지 짚어보고요. 또 중국의 자국 철강 산업 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포스코의 주가가 약세를 이어갔는데 조정 끝 이제 매수 시작인지 전문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4일 수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립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락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흥국 경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 경기의 하락은 그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클 것 같은데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시죠. 예,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다소간 좀 하락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고 염두하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먼저 좀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시장 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일단 4가지 정도 뽑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FOMC의 금리 인상. 이로 인한 달러화의 강세 기조. 여기에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신흥국 경기보다는 선진국 경기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달러화의 강세가 사실상 상당 기간 지속되고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런 2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 번째, 외국인들의 이탈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최근 어제나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일단 소폭의 순매수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일단 확실하게 순매수 기조로 변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상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에 있는 삼성전자 전정실적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내지는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성, 펀더멘탈에 대한 확보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을 받쳐주는 버팀목이 될 것이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의 강세랄지 외국인들의 부담스러운 수급 상황이랄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 내 악재로서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2번, 3번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요. 경제 전망치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조금 둔화 내지는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도 사실상 3% 경제 성장률 전망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사실상 글로벌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집중 내지는 주목하고 있는 중국 경제 성장률.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근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실상 우려감이 조금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최근 중국 신화통신의 경제 참고보라는 어떤 신문을 통해서 중국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6.6%대로 사실상 6.5% 조금은 좀 위태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한 6.7% 내지 6.6%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진 6.6% 내외. 근데 작년을 좀 봤더니요. 작년에 2017년 상반기가 6.9%, 2017년 통틀어서 온기로 6.8% 성장률을 보여줬다라는 점은 어찌 보면 올해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조금은 좀 둔화되어지는 오히려 좀 경제 성장률이 하락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신흥국 경기 일단 중국 경기에 다소간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왜 그러냐면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특히나 신흥국들의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환율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어떤 그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랄지 물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탄한 그런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철광석 가격이랄지 비철금속 가격이랄지 일단
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단기간에 봉합되지 않는 이상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유동성 이탈 과정은 당분간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중국 경기의 둔화에 대한 핵심 배경 조금 좀 잠깐 살펴볼까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마찰 내지는 통상 분쟁과 관련된 부분, 소위 말하는 보호무역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중국 내에서 최근 들어서 부동산 투자가 상당 부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기가 다소간 좀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우리 시장 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중국 수출의 한 80%, 70%, 80%가량이 중간재 수출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재 수출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특히나 산업재 섹터에 대한 공매도 잔고가 조금 증가 추이에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라면 지금 현재의 상황 유동성은 일단은 풍부합니다. 하지만 정책 펀더멘탈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G2 미국과 중국 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 분쟁 아직 봉합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조심스럽게 엊그저께도 이제 제가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게 끊어가는 순환매 과정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2,300포인트 이 부분이라 하면은 일단 PBR 기준으로 0.9배 정도. 우리 PER 기준은 한 8배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펀더멘탈 상으로는 더 이상 추가 하락하기에는 다소간 이제 그 바닥권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다만 오래 끌고 가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좀 짧게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서는 짧게 끌어가는 전략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미중 간 무역 분쟁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국 증시 역시 좌불안석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2,500억 원가량 순매수를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 매도세가 멈췄다라고 단언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에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대표님? 지금 이제 통화당국은 상당 부분 힘든 그리고 어떤 그 갈등의 상황 겪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월 6일 미국 6월 FOMC 의사록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를 찬찬히 들여다본 이후에 아마도 다음 주 목요일 이제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여부가 상당 부분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일단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실제로 7개월 이상 동결되는 그런 모습 보여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리고 미국이 올해 들어서 이미 두 차례 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달러와의 강세 기조가 조금은 더 짙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봤을 때 빠르면 이번 7월 늦어도 8월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아마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 만약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된다라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가파른 상승 기조 조금은 더 빨라지면서 1,200원 물론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150원은 쉽사리 돌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요 무려 원달러 환율이 5%나 상승하는 47원이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딴 때 어느 때보다도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 우리가 상당 부분 주목해야 될 이슈 중,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외국인들의 행보를 우리가 지금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 어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물 매도세를 감안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현물 매수, 선물 매도
다소가 조금 좀 다시금 선물 매도로 전환이 될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큰 어떤 그 시장 내 이벤트의 변화가 없는 한 외국인들의 소폭적인 순매도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배경.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 시점에 들어갔다라는 부분. 이미 시장은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다들 아시죠? 성장주, 고PER주보다는 저퍼주, 가치주에 대한 투자 어떤 그 관심도가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 따라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PER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시장의 PER은 한 8배에서 9배 정도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10배 이상 내지는 20배 이상의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5배 미만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PER과 PBR을 기준으로 해서 고 PER 주식인지 고 PBR 저 PER 주식인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서서히 나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성장주 쪽에서 가치주 쪽으로 이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강조해 드립니다. 마지막 투자 전략을 좀 간단히 좀 살펴보죠. 지금 현재 신흥국들의 우려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시장은 계속 하락 일색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도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그 기술적인 반등 부분 예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술적인 반등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언이고요. 그렇다 보면 짧은 관점에서 순환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관심 이슈에 대한 스케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 특히나 미국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부가 1차 관세부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록 공개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신흥 증시의 투자 심리 개선 여부 분명히 우리가 주목을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낭망할 필요는 없겠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여기서 2분기 실적 시즌에서 특히나 주의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최근 상당 부분 PR이나 PBR이나 소위 말하는 그 고성장주 내지는 모멘텀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던 그런 종목 내지는 업종군들 대표적으로 바이오 업종군과 남북 경협 업종군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면 2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로 해서 상당 부분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상당 부분 보수적인 견지에서 바이오주 그리고 남북 경협주 차별적인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2분기 실적 시즌 주의보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증시 현재 펀더멘털 상으로는 바닥권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국내의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대한 증선이 네 번째 심의가 오늘 오전에 있습니다. 어제 이를 앞두고 주가는 3.5%나 급등이 있었는데요. 시장 영향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네 번째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주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빠르게 결론을 못 내리고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많이 커진 게 사실이었는데요. 결국은 또 이번에 네 번째 심의를 하고 아마도 이번에도 또 결론이 안 나오고 이 다음번에 아마 결론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조금씩 우선은 어디 뭐 상패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야라는 거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이런 합작 법인에서 어떻게 보면 콜옵션을 실제로 행사를 했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까지 했던 회계 이슈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당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이런 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회계업계 안팎에서도 이번 증선이 4차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분식 협약 여부에는 판단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금감원의 수정 조치안과 뭐 기존 조치안을 합병 심의하는 만큼 오늘 18일 날 한 차례 더 추가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삼성증권에 대한 이런 배당 오류 사태에 대한 이런 제재 심의도 같이 열리는 것 때문에 삼성과 지금 계속해서 안팎에 뭐 내부 외환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바로 무역 전쟁이든 뭐 코스피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루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7일 계속해서 이렇게 결정을 좀 미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증선위 쪽에서 빠른 이런 결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의 분위기는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이 조금 더 좀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저희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마 좀 과징금 정도 부과를 받고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번째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은 다음 심의 때 정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철강업 구조 조정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대표 수혜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지금 저가 매수라는 전문가들의 시선도 있거든요. 차장님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전저점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포스코의 실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대표 철강 업체인 포스코의 이런 실적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철강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슈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너무 많이 철강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철강업을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 즉 수급 측면에서 공급 측면을 좀 많이 줄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가격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포스코는 계속해서 잘 팔리는 이런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철강제 감산에 돌입하자 포스코 실적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주가도 회복세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30원을 넘어선 주가는 꾸준히 상승해서 지난 2월 달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 거래가 되기도 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올해도 꾸준히 철강업체를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난 5월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철강제 같은 경우는 382만 톤 정도를 기록을 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줄어든 수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철강 수입이 400만 톤을 밑돈 것은 2009년 이후에 9년 만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살짝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다. 제가 어떻게 보면 최근 주가의 조정이 어떻게 보면 좀 정당한 이슈가 됐다. 그렇지만 좀 최근에 좀
과도하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뭐 중국의 철강 산업의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면 1단계 정책인 설비 폐쇄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2단계 설비 가동 규제나 대형 설비 규제 이 업계를 재편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구조조정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철강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승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여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단 오늘 같은 경우 또 공정위 쪽에서 철강 쪽에 이런 업계 한 7개 정도, 물론 포스코는 제외가 됐지만 7개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과징금 얘기가 또 다시 한번 좀 불거진 것 같다라는 거. 이것은 조금 철강 업계 전체적으로 좀 악재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뭐 철강 산업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자동차와 워낙 바로 이 조선인데 이 두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적도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차장님께서도 포스코의 주가는 지금 주가 수준이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셨던 거고요. 저희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보따리상, 그러니까 따이공이라고 하죠. 이 보따리상의 홍콩 심청간 육상 이동 경로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장에서 면세점 관련주, 화장품주가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얼마나 큰 영향이 지속될지 좀 봐주십시오. 자,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좀 과도한 반응이 아니었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한류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이런 면세점에 사람들이 오는 이런 것이 좀 많이 줄어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를 따이공 바로 이 보따리상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만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슈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기업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보따리상이 아니라 기업형 보따리상들을 좀 규제하는 이슈들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거기서도 사실은 우리나라랑 연관이 되는 게 매출의 어떻게 보면 10%가 안 되는 정도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빠진 게 이미 다 어떻게 보면 반영이 돼버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홍콩과 심천 지역의 따이공 물류 회사들이 사업장 철수나 정리에 나섰다는 소식에 어떻게 보면 따이공의 어떻게 보면 매출 감소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매출되는 게 바로 이 화장품이었는데, 이 두 업체들이 다 그래서 어제는 면세점과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다 별로 좋지 않게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매년 이런 차례는 있었답니다. 매년 두세 차례 정도 이런 단속이 와 있는데, 올해는 5월 15일부터 어떻게 보면 뒷돈 수거 목적으로 단속이 진행 중인 게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이 중에서 일부인 홍콩하고 심천 루트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폭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큰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대부분의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따이공의 의존도의 차이가 좀 나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내부에서 많이 팔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크게 큰 영향은 없을 거고, 오히려 LG생활건강 같이 면세차를 좀 강한 이런 화장품 업체들은 조금 더 큰 영향이 이슈는 분명히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제 이미 다 하락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어제 많이 하락을 했어서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또 상승적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점주와 화장품주 어제 주가 급락이 좀 과도했다라는 말씀이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면세점 관련된 주식들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신세계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좀 기대해봐도 되는 이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차장님, 오늘 미국 증시가 장 후반 들어서 약세를 보였는데 중국 법원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5% 넘게 급락이었는데,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의 어떤 반사이익이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우선은 조금 고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얘기가 너무 크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으면서 지금 전입 가격인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한 방 뭐 날리면 바로 한 방이 날라오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수출에 대한 이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한 7위 정도 하는 국가다라는 거 실제적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마이크론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어떻게 됐든 중국 쪽에는 좀 반사 이익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주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그 단편적인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반응을 할지 아니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싸움하는 거에 무역 전쟁에 대한 이걸 큰 틀로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하는지 어떤 것에 대한 이런 무게가 실릴지 좀 오늘 주식시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 좀 여쭤볼게요. 오늘장은 좀 상승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우선은 조금 다시 또 미국 시장이 또 한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든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조금씩 거쳐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금요일이 되면 이 불확실성, 지금 우리가 떨고 있는 게 시작이 되든 아니면 극적인 화해를 하든 둘 중에 하나가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구시장에서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코스피 급락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보다 어떻게 보면 지수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점 매수 구간으로 지금 현재 진입을 했고요. 실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면 PBR 1배 이하까지 거의 내려와 버리는 구간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IMF 시절이나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PBR 1배 이하로 거의 거래되는 적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평가 매력이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될 수 있는 지수된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내일부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삼성전자가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15조 3천이나 2천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고 최악이 보였을 때는 14조 7천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을 아마 내주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실적 호전된 주식들의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이것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나 소재 그리고 호텔 레저 유통 쪽에 여러분들이 좀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14조 7천억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14조 7천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이 잡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선은 2분기보다는 사실은 3분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달 말에 정식적인 이런 실적 발표의 날에 아마도 3분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16조 이상을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를 컨센서스를 맞춰준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때부터 조금 충격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 물론 아마도 실적 발표하는 날에 아마도 주주 환원 정책을 또 한번 내놓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사견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아마도 자사주 매수나 다시 한번 또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받쳐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3분기에 영업이익 사상 최대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인데 내일장 좀 삼성전자 주가 눌릴 경우,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요. 좀 사담아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몇백만 원 하던 시절에는 우리가 쳐다보지 못했던 주식인데 이제는 4만 5천 원 언저리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좀 사놓고 좀 기다려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지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선지트레이더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시죠.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추세가 빠져서 추세 이탈은 됐는데 아직 추가 하방은 좀 미지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윗구간 매도에 아랫구간 매수존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우선 위에 먼저 매도 자리가 와서 어제 매도를 치고요. 그 다음에 부합 혼조세 점심시간까지 흘러가는 거 보고 우선은 초가를 낮추더라도 삼성전자 등 현물 쪽 아랫구간 지지력들이 아직 강하기 때문에 추세를 막연하게 쭉 빼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매도에 이절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 추가 하방을 보면 오후에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잡든지 야간장 때 매수를 잡아서 끌어올려도 되는 그림이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했었고요. 뭐 전반적으로 환기시키는 도중에 다른 종목까지 보자면 어제 나스닥하고 S&P가 많이 빠졌었는데 저희가 이제 추세 매도 이 자리까지 목표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얘네들이 작은 반등들 지속적으로 주고 추가적인 하방보다는 매도에 대한 차익,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이제 아랫 구간에서 반등 여력들을 약간씩 보는 구조이다. 뭐 이렇게 여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원달러 환율도 제가 6월 달에 1,300원대까지를 매수 추세 홀딩한다. 그 사인을 서울경제에서 리딩으로 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을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아랫 구간에서 매수를 드렸기 때문에 얘네들 혼조세에서 한 번 더 파동이 일어나면 매수의 마감을 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130원대에서 1135원대까지. 자, 그렇다면 아직은 지속적인 부합 구간이고요. 다시 부합 혼조세로 뛰었고 그 다음에 국내 선물 자체도 아직은 저가에서 돌파는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항을 갖고 추세를 하단부로 낮춰오는 게임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추세는 어제 이탈이 됐지만 추가적인 하방을 막연하게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가는 292지수를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고가는 295지수를 볼 생각입니다. 그 중간에 이 구간 혼조세가 있는데요. 우선은 292.80대부터 매수 저항에 눌린 매수 시작을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 위에서 매도는 좀 자제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보는 눌린 매수 위주의 보합권 매매 전략이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추세를 뚫었고 그 다음에 저가를 낮추지 못하고 다시 보합으로 끼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추가적인 이탈의 매수 쪽을 볼 수 있는지 본다. 그래서 오늘은 아랫 구간들 292지수 지지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매일 이 시간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도 여쭤볼게요. 네, 우선 뭐 유로달러도 지속적인 혼조세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이 그림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추세 상단부를 넘어가지 못하는 혼조세 장세를 본다. 자, 그렇다면 해외 선물 쪽도 우선은 차익 매물 자체가 일봉상에서 나온 구조에서 하단부에 붙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일봉상에서의 얘네들 저가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세를 올려놓으려는 그림들인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추세를 다시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가는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보합 혼조세 들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상 지지력들은 1.1700대를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17300대. 굉장히 작은 범위 내에서의 매매 전략을 우선 보고 있습니다. 보합 매매 전략을 드리는데요. 보합 매매 전략이란 거는 보합권 안에서의 매매와 단기적인 매매와 그 다음에 보합을 이탈했을 때 추세를 병행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추세를 돌파한 이후의 방향성을 볼 건지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장의 이 좁은 구간에서의 매매를 볼 건지 물론 그림은 작아 보이지만 충분히 큰 수익의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아 유럽장 이 구간에서의 보합권 매매 전략들 유효하겠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가를 제외하고 고가를 제외한 나머지 보합권들 행보 구간 안에서의 여전히 보합 매매 대응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저희가 이 구간 지속적으로 신세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의 매도에 길게 보려면 윗구간들 75.10대 분할이 대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제 우선 74달러가 막히는지 보고 단타를 보려 했으나 얘네들이 넘어가면서 짧은 구간에 리스크 관리 대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75.10, 그 다음에 75.30대를 맞고 매도 전략을 펼쳐서 어제 엄청난 수익이 났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우선은 이슈 자체는 굉장히 혼조입니다. 이란의 이슈, 이란이 원유 수출에 대한 진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협박을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란 제재에 대한 압박을 점차적으로 더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에 대한 어제 협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이슈와 그 다음에 이란의 감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압박 제재 이슈에 대한 혼조세 양세를 띠고 있다. 그 그림으로 인해서 다시 추세 상단부를 쳤기 때문에 오늘은 75달러를 맞고 매도에 그 다음에 72.20을 추세로 열고는 싶으나 아직까지는 얘네들 구조상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4.30대 저항들 예상하고 보시라. 자, 여기서 특이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8월물이고요. 명확한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 9월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월물, 현물만 제외하고는 4월물들은 매수 힘이 약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흐름들이 같게 움직이고 스프레드 자체가 50핍 내에서 움직이던 아이들이 9월물하고 8월물이 오늘 새벽으로 인해서 또 300핍, 100핍 이상이 추가적으로 벌어졌었고요. 그렇다면 8월물은 굉장히 매수적으로 힘이 센 구간이고 오늘 오전 아침 7시에 개장하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 나왔죠. 자, 8월물은 매수로 치기 시작했고 9월물, 10월물, 11월물, 12월물, 1월물까지는 다 매도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걔네들 움직임이 100핍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시황 자체가 혼조세의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이슈에 각각 반응을 한다. 자, 그래서 스프레드 이격이라 그러죠. 이격은 제대로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추세의 그림들은 수익을 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은 추세 저항 지지 라인을 믿고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 어제 아래 구간 눌린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이 구간 지지력에서 매수를 드렸었죠. 자, 목표는 우선 이 구간까지만 드렸었는데 어제 리딩을 하면서 이 구간들 추세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는 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이 넘어가기 시작을 해서 안착을 했고요. 그렇다면 다시 윗그림들을 다시 보합권으로 들어서서 시도하는 그림이 되겠죠. 자, 얘네도 지속적으로 아래 구간 지지력에서 추가적인 매수 배팅이 들어가 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보합 매매 전략이 유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력들을 받쳐내면서 지속적으로 고가를 높일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는 보합 매매 전략이다. 그래서 눌린 매수 위에 보합 매매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눌렸을 때 짧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유익하다 보시겠고요. 아래 구간에서 끌고 익절하신 분들은 그냥 우선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구조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슈들이 혼조세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도 추가적인 상승을 아직은 동원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지수들도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을 갖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추가를 더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짧은 구간 익절을 잡고 수익을 챙기는 매매와 그 다음에 긴파동보다는 익절로 잡고 긴파동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격하는 매매보다는 충분히 기다려서 변곡을 잡아내는 매매가 오히려 유익하다. 그래서 내동 매매나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매수를 하려면 눌림을 충분히 기다리시고요. 매도를 하실 거면 충분히 추가적인 고점을 높이는 걸 보고 반대 되돌림을 보시는 게 이 혼조세 장세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기 좋고 그 다음에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좀 무리
유리한 물량보다는 적은 물량으로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들 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로 FX와 크루드 오일 또 금까지 오늘도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봐주셨고요.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추천주 공개할 거고요. 이 시각 특징주 투자 의견까지 드립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학입니다. 태풍은 현재 세력이 약화된 채 독도 남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와 남해 동부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남아있고요.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남 동해안 지방은 아침에 점차 그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로 예상되고요. 대구는 3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은 강릉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도 태풍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 31도로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지만 동풍이 불면서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5m, 동해상에서 최고 7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주 후반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